안녕하세요. 신세계서울병원 정진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구조물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어떤 부상이 있다고 뉴스에 나올 때면 가장 흔하게 전방 십자인대 손상, 또 선수 생명이 어떻다, 시즌 아웃이다 이런 얘기 등이 나오면서 뉴스가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릎에서는 가운데 무릎의 중심에 십자인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요. 이 전후방 십자인대는 다치는 방식이 꽤나 다릅니다. 하지만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비교적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전방 십자인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보통 뒤틀리면서 인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 인대라는 것이 뼈랑 뼈를 일정 거리에서 잡아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럼으로써 뼈와 뼈를 특정 관계를 잘 유지를 해주고, 보통은 뼈랑 뼈가 만나는 걸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대는 보통 관절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이루는 큰 두 뼈인 대퇴골과 경골, 이 사이에서 중심에서 대퇴골에서 경골로 이어주는 인대가 바로 십자인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뼈가 뒤틀리게 되면 특정 길이에서 잡아주고 있는 인대의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바깥으로 발이 가면서, 그리고 경골이 대퇴골에 대해서 외회전이 될 때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로만 용어를 써서 표현하면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발이 바깥쪽으로 돌면서 발이 내 몸보다 바깥으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전방 십자인대는 제가 비교적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경골이 대퇴골에 대해서 뒤로 밀렸을 때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포츠 손상에서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스포츠 손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활동 많이 하다가 예를 들면 착지를 잘못했다든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제 제 진료실에서 클라이밍을 하던 분이 한 2m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발목이 땅에 먼저 닿으면서 몸이 반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손상 방향이 되겠죠. 그런 분도 한 분 오셨는데, 이렇게 스포츠 손상에서는 전방 십자인대가 훨씬 흔하고, 반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앞자리에 조수석에 앉았다 그러면 앞에 그 대시보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사고가 났을 때 대시보드가 우리 무릎을 세게 충돌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 경골이 무릎의 아래쪽에 있는 뼈인데, 그 뼈의 앞쪽에서 충격이 세게 온다면 경골이 뒤로 가버리겠죠. 원래는 뒤로 가는 걸 후방 십자인대가 튼튼하게 잡아주지만, 워낙 교통사고처럼 힘이 큰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기전으로 십자인대들이 손상이 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각각 대표적인 손상 기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무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꺾이면서 다친다. 그러면 이제 뚝소리가 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뚝소리가 나더라도 처음에는 좀 아팠다가 생각보다 걸을만 하다, 또는 심지어는 하던 축구를 마저 하던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릎에는 보통 피가 차게 됩니다. 그렇게 피가 차면은 다리를 쭉 펴거나 아니면 많이 구부리거나 이런 동작들이 굉장히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안에 뭔가 꽉 찬 느낌으로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치고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가는 분들도 흔합니다.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절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며칠 전에 다쳤다, 그리고 신체 검진을 해보니까 무릎이 부어있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무릎에서 피를 뽑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쳐서 무릎의 관절감 내에서 피를 뽑았다 그러면 거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릎에 피를 뽑았다
이러면 거의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신체 검진을 통해서도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체 검진을 많이 해보고 또 이런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들은 환자분들을 이제 누우시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퇴골과 경골 부분을 손으로 꽉 잡은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여 봤을 때 경골이 원래는 많이 움직여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 된 분들은 경골이 앞으로 빠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의심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을 할 때는 MRI를 봐야 됩니다. MRI를 보면 전방 십자인대가 제 모습이 아닌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MRI에서는 사실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될 것은 그 외에 다른 인대라든지 아니면 연골, 연골판 이런 동반 손상이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동반 손상의 경우에는 같이 치료를 해야만 결과가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세심하게 MRI를 봐야 됩니다. 네, 다음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됐을 때는 수술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면 전방 십자인대가 이제 끊어져 있을 텐데 그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이어주는 봉합을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몇십 년 전에는 이런 수술을 시도를 했었는데 다 실패를 했었고 그 경험 삼아서 우리는 재건술이라는 다른 방법의 수술 방법을 사용합니다. 재건술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새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으로 이 전방 십자인대를 새로 만들어 줄 것이냐, 나의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남의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을 자가건을 이용한다고 하고 또 남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동종건, 다른 말로 타가건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이식물을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정상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쉽게 파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합을 하지 않고 재건을 하기 위해서 손상된 인대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가야 될 이식물은 관절의 바깥에서부터 들어가서 관절을 통과해서 관절의 바깥쪽에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식건이 들어갈 수 있게 무릎의 윗뼈인 대퇴골에 터널을 만들고 또 아랫뼈인 경골에 터널을 만듭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식건을 통과시켜주고 관절의 바깥쪽에 금속 고정물을 이용해서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절 안쪽에는 정상 십자인대와 같은 모양으로 이식건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전방 십자인대가 생기게 됩니다. 네, 지금 보여드렸던 과정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보통 전방 십자인대 단독 손상의 경우에 수술 시간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언급했던 것처럼 전방 십자인대 손상 외에도 다른 손상을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연골판이 찢어졌다든지 또는 연골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같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수술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술 이후에는 이 수술로 끝난 게 아니고 재활이 있습니다. 이 재활도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오시는데요. 이 전방 십자인대 수술 이후의 결과는 수술이 절반이고 재활이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6주 정도를 목발을 이용해서 체중을 적게 디디면서 아끼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6주간 안정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시기 동안 물론 체중을 쓰지 않으면서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는 근력 운동 그리고 관절 운동 각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 그리고 그 외의 물리치료들이 있게 됩니다. 6주가 지난 다음에는 목발과 보조기 같은 것을 떼고 이제 독립적으로 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행 재활을 하면서 다소 체중을 조금씩 디딜 수 있는 운동들을 하면서 재활을 잘 한다면 우리는 3개월째 조깅을 시작하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조깅을 전체 재활 시간의 절반 정도는 사용을 하면서 그 외에도 추가적인 근력 운동 등을 해서 꾸준하게 재활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또는 9개월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목표로 하는 운동이 있다면 그 운동에 들어가기 위한 재활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별로 그 필요한 재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활을 시작을 하는 시기가 되겠고, 1년이 되었을 때는 다소 과격한 축구, 농구, 테니스 등의 운동에 모두 복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선수들은 6개월째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우리가 모든 시간을 재활에 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서 재활을 내 일상생활과 나의 본업을 유지를 하면서 재활을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보면서 이 스포츠로의 복귀하는 것을 시간을 가늠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전방 십자인대가 어떻게 손상이 되는지, 그리고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또 치료와 이후의 재활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운동할 때 우리가 다리에 힘이 좀 빠져 있을 때 특히나 이런 손상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재밌는 이제 스포츠를 즐기실 때는 가볍게 기본 근력 운동 등도 빠짐없이 챙겨서 이 손상 방지를 많이 힘써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신세계서울병원 정진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